한국이라는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핵전쟁까지 미국이 감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내리기 어려울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보유하게 되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북한도 치명적인 공격을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말폭탄만 던진다. 뭐 말로만 해가지고 위협한다. 뭐 그러면 이제 그 말로만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남한에서 터뜨리는 훈련을 하고 있고 핵을 해가지고 공격한 연습을 또 하고 있는데 다 이게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약이라는 건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북한이 핵 공격하면은 미국이 곧바로 핵으로 보복한다라는 걸 명문화한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이 있겠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 사문화될 수 있는 공동성명 이걸로는 결코 이제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 모두 자기 나름대로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보수는 우리가 좀 더 북한을 세게 압박하면 북한이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고 진보는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나가면 북한도 선의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한 거였는데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빼앗기고 지금 이렇게 다른 공화국들도 이제 빼앗기는 걸 보면서 이제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굳히게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내세운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핵이잖아요. 근데 가장 자신의 중요한 업적을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최근 정치 외교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북핵 문제인데요. 핵무장론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건지 지금 북핵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보다 실효적인 북핵 억지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으로 학계에서 대표적인 핵 자강론자로 알려져 있는 정성장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되게 강하게 핵무장론 주장하고 계신데 왜 지금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하는지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남한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를 전방지역에 실전 배치하겠다. 핵무력 정책 법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법제화했고요. 남한의 주요 군사시설 그리고 항만, 공항 등에 대한 핵타격 연습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선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건 한계에 도달했다. 근데 이제 남한에 대해서 노골적인 핵 위협을 한 상황에서까지 북한 핵을 우리가 그렇게 봐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한미의 확장 억제라는 게 북한이 ICBM을 보유하지 못했을 때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지만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게 된 상황에서는 이 확장 억제라는 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억제 방식이 되었다. 독자 핵무장을 한국이 국가 생존 차원에서 이제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확장 억제가 보통 말하는 해구산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체 핵무장론이 극우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극우적인 정치 세력들이 핵무장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도 성향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핵자강 전략 포럼이라는 걸 만들 때도 주로 거기에 중도 우파,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습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는 진보나 보수 어느 한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양 진영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관점에서 작년부터 핵자강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과거의 극우 진영에서 이야기하던
핵무장론은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만 했지 필요성만 강조했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작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한국 핵장 전략 포럼에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럼 미국은 어떻게 설득하고 중국은 어떻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건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강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당위론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했던 극우 성향의 핵무장론하고는 주류 핵무장론하고는 상당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보도 보니까 한국에게 제공하는 핵우산,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쉽게 말해서 믿을 만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의 별도 문건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나와봐야 아는 거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는 북핵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대로 해소될 수 없다고 보실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신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북한이 남한의 핵을 사용하고 나서 미국이 북한 핵을 사용하면은 북한이 워싱턴 DC라든가 뉴욕에 핵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했을 때 미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선택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한국이라는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핵전쟁까지 미국이 감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내리기 어려울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ICBM을 보유하게 되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북한도 치명적인 공격을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미국 정부가 좀 더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좀 더 한국 정부랑 협의를 더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핵사용과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까지 한국이 뭔가 이제 공동 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어떤 조치라는 게 상징적인 거고 가령 확장제를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공동성명이라는 건 대통령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휴지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약이라는 건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북한이 핵 공격하면은 미국이 곧바로 핵으로 보복한다라는 걸 명분한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이 있겠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 사문화될 수 있는 공동성명 이걸로는 결코 이제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보복을 한다, 정권 교체나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한다. 내용 수위가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 수준이라면 자체 핵무장론보다는 그 정도로도 어느 정도 우리의 안전보장이 확보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좀.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공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김정은 정권 종말을 가져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주장을 한 건 뭐냐면은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미국도 북한이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핵무기로 즉각 보복하겠다라고 약속하면은 그거는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북한에게 대해서 재래식 무기하고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대응을 한다. 그럼 어느 걸 가지고 사용할지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약속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면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까지 확장 억제에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한국은 미국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거는 이거는 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협의할 수 없다.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태도가 관건인 것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그 핵무장 논의하기 이전에 만약에 저희가 핵무장을 해도 전자권 반환이 안 되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지금 전자권 전환을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권을 안 가져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권은 이미 오래전에 가져왔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전략 부재로 못 가져온 거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권은 지금이라도 가져와야 되고 늦게는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그걸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무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수년간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시작을 하면서 또 전자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북한 핵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ICBM도 얘기하셨고 그 북한의 핵전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놔두면 당연히 계속 증강하게 될 텐데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강될 것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북한이 2017년에 액체연료 ICBM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올해 고체연료 ICBM 가지고 첫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다라고 북한이 선전을 했습니다.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니까 아직 뭐 기술적으로 완전히 신뢰할 만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몇 번 더 시험 발사하면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가겠죠.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액체연료 ICBM에서 고체연료 ICBM으로 나아간 거는 미국과 구소련을 빼고는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핵 능력을 보면은 상당히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ICBM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미국의 MD로도 그걸 막기 어렵고요. 또 북한이 지금 다탄도 미사일, 다탄도 ICBM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탄도 ICBM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미 본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핵전쟁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핵감축 협상을 해야 된다라든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ICBM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북한이 수소폭탄, 전술핵 이런 거 다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차 타격 능력이라는 게 개발 중이라는 2차 타격 능력이 공격받고 반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왜 중요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고체 ICBM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별도로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즉각적인 공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액체 연료 ICBM 가지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 공격하면은 그 다음에 고체 연료 ICBM 가지고 즉각적으로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작년부터는 그 성격 자체에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는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전방에 실전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형 방사포에도 전술핵 무기를 탑재해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초대형 방사포를 북한이 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재래식 탄두를 넣어서 발사할 수 있고 전술핵 탄두를 넣어서 발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전방하고 서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미국을 주로 겨냥을 해서 그 위협을 했다면은 이제 작년부터는 그 위협이 주로 남한을 향하고 있다. 미국하고 구소련 이외에 이렇게 핵 능력을 빨리 발전시킨 집단이 없었다,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이 그런 다른 나라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준에 이르고 발전시키고 있는 건가요? 어디 뭐 도와준 나라들이나 도와준 사람들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핵과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과거 구소련의 기술자들 도움에 상당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됐을 때 그때 북한이 소련의 핵 미사일 기술자들을 북한으로 상당히 많이 데리고 왔죠. 고액의 연봉을 주고 그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데려와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특별 대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특히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부터는 북한이 러시아를 가장 유엔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필요한 포탄들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러시아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어떤 부품 같은 것들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국가 미사일 기술이 발전할 수 있겠죠. 어쨌든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먼저 때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은 사실 거의 괴멸 상태로 어쨌든 보복을 받을 거다 때문에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이는 계획을 북한이 핵을 사용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가지고 서울 공격하면은 당연히 평양을 핵으로 공격을 해야죠.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작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9월 말 10월 초에 연습을 했던 것처럼 남한의 주요 군사 시설이라든가 항만, 공항 등을 타격한다고 했을 때 지방의 어떤 군사 시설 타격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미국이 핵무기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작년부터 보면은 이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굉장히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압도적인 대응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서로 압도적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에스컬레이트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열세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이 전술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남북한 그리고 한미와 북한이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씨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고 외부 세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가까운 미래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말폭탄만 던진다. 말로만 핵 가지고 위협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말로만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남한에서 터뜨리는 훈련을 하고 있고 핵을 가지고 공격하는 연습을 또 하고 있는데 다 이게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그런 긴장으로 인해서 이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부가 예전 전임 정부처럼 긴장을 낮추는 방향을 추구하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핵 위협을 안 하고 좀 긴장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충분히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국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적으로 표기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도 노골적으로 한국을 적으로 보지만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김여정이 남한이 적이라는 걸 숨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를 문재인 정부 때도 적으로 봤던 거고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북한은 그 이후로 ICBM을 시험 발사하든 뭐하든 간에 유엔 안보리에서 일절 제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현재처럼 마음 놓고 모든 무기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북한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진보 정부가 출범했다 하더라도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진보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출범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계속 ICBM 발사하고 그러면은 진보 정부라 하더라도 한미연합 훈련을 강화 안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여론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도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진보 정부라 하더라도 지금보다 약간 북한의 강도가 조금 낮아질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북한 행동에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결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면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실장님 보시기에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북한을 볼 때 어떤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을 보려고 하면서 결국 대북 정책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 모두 자기 나름대로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보수는 우리가 좀 더 북한을 세게 압박하면 북한이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러니까 제재를 좀 효과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는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나가면은 북한도 선의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한 거였는데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빼앗기고 지금 이렇게 다른 공화국들도 이제 빼앗기는 걸 보면서 이제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굳히게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내세운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핵이잖아요. 근데 가장 자신의 중요한 업적을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북한은 남한은 핵이 없고, 그러니까 남한은 북한 상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북한 핵과 미사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머리에 이고 있는 핵의 무게가 나중에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좀 북핵 공포를 조장한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북핵 지금 상태에서는 공포를 조장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꾸 정치적 목적으로 북핵 공포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정부는 지금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빨리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북한 핵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전술핵이
전방에까지 배치가 되고 있고, 근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아직도 아니하다는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미의 확장 억제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첨단 재래식 무기로 마치 북한의 핵무기를 상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북한 핵기업을 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역대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 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핵 능력을 이제 북한은 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또 한국 정부는 실제보다 또 축소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안 바뀌고 있고요. 근데 비핵 무기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다? 그거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괴물 현무 미사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보여준 전술핵 탄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위력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술핵 하나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현무를 1000발 정도를 쏴야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괴물 미사일 1000발을 쏠 만한 그런 이제 양이 있느냐?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거랑 또 연관된 건데, 어쨌든 뭐 지금 좀 전에 다 킬체인 있고 뭐 미사일 방어 체계 있다, 뭐 대량 응징 보복 체계다 뭐 해서 이런 핵이 아닌 수단으로 북핵 대응이 충분하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사실 좀 말씀해 주시긴 한 건데, 그리고 이런 것들로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북한이 이제 작년 초에 실험한 극초음속 미사일, 그걸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했을 때 그걸 뭐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그걸 뭐 동해로 쏠지 남쪽으로 쏠지 아니면은 NLL 쪽으로 쏠지 사전에 사실 탐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재래식 무기하고 핵무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 대량 응징 보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축체계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핵이 없으니까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거지만은 북한 핵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대응은 결코 될 수 없다. 삼축체계라는 거는 북한 핵을 사용을 했을 때는 미국 핵에 의존하는, 그리고 이제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식인데,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랑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좀 전에 북한 실차 핵실험도 얘기를 했는데 그 임박했다는 지적은 계속 있는데, 기자님 보시기에는 뭐 실차 핵실험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고 언제쯤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2016년 3월 달에 그의 이제 9월에 사용할 9월에 핵실험에 사용할 핵탄두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9월 달에 핵탄두를 공개하고 곧바로 핵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 2016년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 한 9월 정도쯤, 9월 달에 이제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 있죠. 예, 그때쯤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 이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5자로 끝나거나 0자로 끝나는 해를 꺾어지는 날이라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차 이후에 8차 뭐 이렇게 이후로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복구한 3번 갱도에서는 이제 전술핵탄두 정도 이제 실험을 하겠죠. 최근에 공개한 그 전술핵탄두 가지고 실험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복구한 또 다른 이제 갱도를 통해서는 이제 소형화된 수소탄 가지고 핵실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